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이 근육계의 학습 목표입니다. Learning Objectives인데요. 마찬가지로 주요 용어들과 주요 용어와 해부학 용어들을 정의하고 발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정의라는 말은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죠. 뜻을 분명히 안고 있다는 거고, 이제 그걸 입으로 발음할 수 있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림이나 그다음에 스컬을 가지고 또는 환자 서로 상호 아니면 자신의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근육, 자신의 모습에서 근육을 위치를 확인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라서 비교적 좀 더 쉽지 않나 생각하고요. 특히 머리와 목의 근육을 위치를 알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와 목의 각 근육의 기시 부위와 정지 부위죠. 그리고 이 근육들의 작용, 즉 명칭이지만 작용을 설명한다. 저 근육이 시작되는 곳을 우리가 기시 부위라고 그러고요. 근육이 끝나는 부위를 정지 부위라고 합니다. 근육의 정지 부위. 기시와 정지를 그럼 무엇을 잡을 것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위에서 아니면 아래에서 잡는다,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잡는다 있는데요. 아마 기시하고 정지 부위, 특히 우리 두경부 해부학 머리하고 이쪽 부위, 얼굴 부위에서는 기시 부위는 아마 정지되어 있는 곳, 덜 움직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정지가 그런 뜻이 아니고 끝나는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끝나는 부위는 운동성이 좋은 쪽을 우리가 정지 부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다시 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와 목의 각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들에 대해서 특히 움직이는데 이 근육은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느냐, 근육과 신경과의 관계, 즉 줄긋기 문제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작, 즉 씹는 거죠. 씹는 거, 그 다음에 발음할 때, 말할 때, 그 다음에 음식물을 삼킬 때, 즉 연화작용을 할 때 우리가 이 두경부에 있는 이 뼈와 근육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난 다음에는 복습 문제 또는 액션, 활동을 통해서 바르게 한번 해보고, 머리와 목의 근육에 대한 지식을 임상치과 진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근육의 개요. 자, 근육이 뭐냐 그러면 근육은 신경섬유, 즉 세포로 되어 있죠. 근육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실 같은 실 모양의 이런 길단한 이런 실 모양의 근육 섬유로 되어 있는데 신경 조절로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죠. 길이가 줄어들므로 해서 우리의 이 다른 연조직, 즉 근육이나 점막 같은 또는 경조직 이런 점막이나 뼈를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시작되는 부위를 우리가 기시 부위라고 그러는데 가동성이 적은 구조에 붙어 있는 끝부분을 말하고요. 정지 부위는 가동성이 좀 있는 더 좋은 가동성이 있는 구조에 붙어 있는 근육의 다른 쪽의 끝 부위를 우리가 정지 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시 부위와 정지 부위 꼭 명심해야 되겠죠. 근육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어디서 끝나느냐. 자, 이게 지금 흉쇄 유돌근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이쪽 부위가 기시 부위가 될 것 같고요. 끝나는 부위는 이 아래겠죠. 이 아래 쇄골 쪽 이쪽 부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육을 보시면은 자, 우리 등 근육이 굉장히 크죠. 허벅지 대퇴 부위 근육도 크지만 이 근 근육도 무지무지 큰데요. 근육의 모습을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거의 빨가면서 실 모양으로 돼 있죠.
근육에 있어서 결을 느낄 수 있죠. 결. 이 결 방향으로 이 결의 횡단면, 결의 90도 방향으로 이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하죠. 여러분 나중에 생리학 시간에 배우지만 근육은 근육 섬유로 되어 있고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아주 단위의 근섬유로 되어 있는데, 그죠? 액틴과 미오신, 즉 두 근육 섬유 사이를 끼어 들어가는 거죠. ATP 작용에 의해서 ATP를 가지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있는데, 제가 참고 자료로 동영상으로 나중에 근육과 수축과 이완을 한 번 더 시청하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자, 이때 보면은 등에서 가장 큰 근육이 우리가 승모근, 등세모근,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등세모근이라고 하고요. 이 근육들이 근섬유가 거의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발달되어야 자세가 똑바르게 나오죠. 우리가 그 모델들 보면은 자세가 바르잖아요. 특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워킹할 때 보면은 아주 뭐 사뿐사뿐하죠. 발걸음도 시원시원하고. 이때 이 사람들 주로 근육이 발달되어야 하는 거죠. 이 근육들. 근육들 발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쇄 유돌근, 아까 보실 때 흉쇄 유돌근이고요. 이 후두 부위고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오른쪽 그림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이 바로 우리가 전형적인 얼굴입니다. 얼굴에서 자, 근육을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안윤근 찾아보세요. 안윤근. 네, 찾았네요. 안윤근. 요 부위가 안윤근이죠. 요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때 뼈 할 때는, 그렇죠. 안와부라고 그랬죠. 안와부라고 했습니다. 안윤근이 이 근육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길이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둥글게 되어 있죠. 둥글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을 근육을 우리가 구륜근, 구륜근 보세요. 구륜근. 이쪽이죠? 여기도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입을 앞으로 삐쭉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입을 쭉 한번 내밀어 보세요. 쭉 이렇게. 보면은 이때 이 구륜근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죠. 큰 작용을 합니다. 안륜근, 구륜근. 그 다음에 턱 끝에 있는 이 근육, 이게 뭐죠? 이근입니다. 이근이고요. 이근. 그 다음에 찾아볼 근육이, 자, 구각이 어디냐 그러면 입꼬리를 우리가 구각이라고 그래요. 구각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구각거근이라고 합니다. 찾아봅시다. 요거죠, 요거. 구각거근. 그 다음에 이 구각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은 구각하체근이라고 해요. 구각하체근. 자, 이 구륜근 중에서 윗입술, 요걸 우리가 상순이라고 하거든요. 윗입술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상순거근이죠. 특히 이 상순거근, 구각거근은 다 입꼬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요. 이거 외에도 소광골근, 대광골근 이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얼굴에서는 이 근육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볼에 있는 거는 협근이죠. 협근은 음식물을 씹을 때, 저작을 할 때 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얼굴에 있는 근육은 근육결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이 근육결을.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림도 그리고 색칠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안윤근 위치 확인했나요? 안윤근 찾았죠? 그 다음에 구륜근. 네, 찾았습니다. 구륜근.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게 구각거근. 그 다음에 상순거근. 그 다음에 대공골근, 소관골근, 그 다음에 소근.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얘기됩니다. 그죠? 자, 가끔 얘기되는 게 이제 광경근,
광견근은 여러분 미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광견근이 결 모양이 근육의 결이 어때요?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주름은 뭡니까? 주름은 이 광견근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목을 항상 이렇게 위아래로 쓰다듬어 줘야 되고요. 잠잘 때 베개를 높은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또 근육에 특히 근육이 어떤 결로 되어 있다. 이 결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요 위에 있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 추미근, 추미애. 우리 법무부 장관 이름이 추미애인가요? 예, 추미근입니다. 추미근. 네,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 근육들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를 근육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명칭, 기시부위, 정지부위, 그리고 주된 작용. 자, 여기에서 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은 여러분 좀 너무 심한가요? 특히 여기에서는 어떤 근육이 중요할까? 힌트는 저겁니다. 활짝 웃는 모습, 그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치과에서도 상글상글 잘 웃는 치과위생사가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웃을 때 미소 짓는 데 필요한 근육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누구죠? 속은 구각을 위해방하는 보조개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미소 짓는 표정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대공골근, 그 다음에 소권골근, 그 다음에 구각근근, 상순근근. 얘네들이 미소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근육들이죠. 그죠? 4, 5, 6, 7, 8.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요. 맞나요? 예, 예.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상순근은 구각근은 소근골근, 대근골근, 소근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얼굴에다가 표시할 정도로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요 근육들을 잘 움직이도록 지금부터 자, 두경부 해부학이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해봅니다. 그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미소 짓는 모습을 사진을 좀 찍어 넣어 보세요. 셀카로 찍어 놨다가 매주 하루 지나면서 그 변해지는 모습을 잘 관찰은 안 됩니다만 한 15주가 지난 다음에 10주가 지나면 확실히 자연스러운 미소가 만들어지죠. 예. 근육은 쓰는 만큼 잘 사용됩니다. 자, 근육. 이마에 있는 근육이죠. 이마에 있는 근육들은 잘 보세요. 이 근육들이 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근육결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름은 지금 이렇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마에 화장품을 바를 때, 마사지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나요? 네, 위아래로 해야 됩니다. 위아래로. 근육의 결 방향대로 해야 되죠. 그죠? 특히 선크림 바를 때도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발라야 됩니다. 특히 얼굴 가에 주는 잔주름 안 생기기 위해서는 뭡니까? 안윤근 요 모양대로 요런 식 모양대로 해야 되고요. 목은 이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표는 이런 식으로, 입은 주변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씹는 근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근육의 모양, 근육의 결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륜근을 다시 한번 봤네요. 구륜근. 네. 뚜렷하게 보이죠? 입을 삐쭉 내릴 때, 입을 오므리고 쭉 내밀 때 이 구륜근과 협근, 요 협근인데 협근도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사진 모습이고요. 네. 안윤근, 네, 다 보입니다. 자, 이거죠. 문제의 사진. 이런 미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활짝 웃는 모습,
활짝 웃는 모습에 자 여기에서 하는 역할하는 근육들이 뭔가요? 소근골근, 대관골근, 소근, 구각근근, 상순근근. 여기에서 요 위치를 상순근근, 소관골근, 구각근근, 대근골근. 하나가 빠졌네요. 소근. 여기가 있겠죠. 소근. 요 속에 들어있어요. 소근. 그래서 요 근은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미소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뭐 매일 미소 짓는 모습 꼭 찍어서 여러분이 잘 간직해 보시고 변화되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얻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얼굴 근육입니다. 얼굴 근육. 하순 하체근, 구각 하체근. 자,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할까요?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움직이는데 힘이 많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작용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시와 정지 부위가 보면은 보세요. 다른 조직에 붙어 있어요. 뼈와 뼈가 아니고요. 물론 여기 뼈에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뼈에 아닌 것도 많아요. 예. 자, 나중에 얼굴 근육과 상대되는 저작, 입을 씹을 때 쓰는 근육과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각 하체근, 하순 하체근, 내리는 뼈들이죠. 이게 2근입니다. 2근, 구륜근. 예. 자, 광경근이에요. 광경근. 목을 쭉 내밀어 보세요. 목을 쭉 내밀, 물론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죠? 주름 생기면 안 되겠죠. 이게 광경근이에요. 광경. 넓은 목 근육. 광경근. 예. 아래에 흉쇄 유돌근이 있고요. 자, 이렇게 근육이 있다 보니까 뭡니까? 이 근육들은 계속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근육의 결방량으로 쓰다듬으라고 했죠. 특히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많이 하죠? 많이 숙이잖아요. 많이 숙이면 뭐가 잘 생깁니까? 예, 목에 주름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몸에 주름을 잘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목을 광경근을 쭉 늘려주는 운동. 이게 뭐죠? 아침마다 해야 되겠죠?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들면서 자,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데 목소리 좀 그랬어요. 그죠? 목을 쭉 빼면서 입을 쭉 들어 올려 보세요. 예. 이렇게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 보셔야 됩니다. 광경근이고요. 흉쇄 유돌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굴 근육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경부 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 별표 몇 개요? 5개. 별표 5개 해야 될 근육이 바로 이 저작 근육입니다. 저작근. 저작이라고 하거든요. 저작근이라고 하는데, 저작근의 종류가 있어요. 저작근의 종류. 특히 교근, 깨물근이라고 하고요. 교근, 깨물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기에 있는 척두근이 있고요. 척두근. 그 다음에 내척익돌근, 외척익돌근. 요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 명칭, 기시 부위, 정지 부위. 그 다음에 이게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근, 척두근, 내척익돌근은 클로징, 입을 닫을 때 하는 거고요. 외척익돌근만 입을 벌릴 때, 오픈. 자, 제가 써볼게요. 외척익돌근은 오픈이고요. 오픈. 입을 벌릴 때, 얘는 입을 열 때고요. 나머지 세 개는 뭐냐? 입을 닫을 때예요. 클로즈 할 때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근육입니다. 요거는 내가 다시 또 설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패스할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교근이죠. 처음에 아까 자, 저작 근육 중에서 가장 튼튼한 뼈. 얘 바로
튼튼한 근육이 뭐냐? 교근입니다. 교근. 교근이 요렇게 요 근육을 교근이라고 합니다. 교근. 자, 교근의 근육 섬유 결을 보세요. 이렇게 쭉쭉 돼 있죠. 근육이 뭡니까? 위아래로 붙어 있죠. 위아래 붙어 있죠. 위아래로. 이게 교근입니다. 교근은 두 장으로 돼 있어요. 두 장. 바깥에 한 장이 있고요. 안쪽에 또 한 장이 있어요. 이 근육이 너무 지나치게 발달하면은 턱이 뭡니까? 사각턱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교근을 조금 위축시키기도 해요. 그러면은 뭡니까? 씹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교근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첫 번째 저작근이고요. 두 번째 저작근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척두근. 요거죠. 요건요. 요 근육이 쭉 여기 붙어 있다가 어디에서요? 요 아래로 내려오죠. 요 권골궁 속으로 내려와서 요 부위거든요. 요 부위가 근육돌기죠. 하악골의 근돌기. 하악골의 근돌기죠. 근돌기. 하악골의 근돌기. 요 근돌기에 붙죠. 근돌기. 포인트 옵션 형광펜으로 해야 되겠죠. 요 근육돌기. 여기에 부착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척두근입니다. 척두근. 척두근은 굉장히 넓어서 앞부위, 중간부위, 뒷부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3등분 하기도 합니다. 척두근요. 자,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요? 교근. 두 번째 척두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세 번째가 바로 내측익돌근. 안쪽에 있습니다. 즉 하악골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이게 내측익돌근. 내측익돌근. 자, 내측익돌근도 근육 섬유를 잘 보세요. 근섬유가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로 붙어 있죠. 근육이. 그런데 외측익돌근은 뭐예요? 근육 섬유가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붙어 있어요. 그죠? 즉 이게 수축을 하면은 이 하악골이 살짝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와요.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입이 아래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척익돌근이에요. 외척익돌근도 상두가 있고 하두가 있어요. 상두가 있고 하두가 있어요. 또 역할이 달라져요. 상두가 당기는 거하고 하두가 당기는 거하는 것 달라요. 네, 나중에 또 역할을 해줍니다. 그죠? 상두와 하두, 외척익돌근. 자, 이거 외에 이제 또 저작에 관련되는 부차적으로 관련되는 근육들이 요 턱 밑에 있는 근육, 얘네들이죠. 악설골근, 경돌설골근, 설골, 아기복근, 전, 후복, 얘네들이 저작에 관여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근육들이 아주 뭐 제가 음악을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안 좋은 걸 담아놨네요. 좋은 클래식 음악을 틀게요. 지금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설골상근이 이제 보시면은 설골상근이 이제 명칭이 있잖아요. 아기복근, 전복, 후복, 그 다음에 이설골근, 경돌설골근, 기시부위, 정지부위, 작용, 신경지배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요 근육하고 신경지배가 어떤 신경이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줄긋기 문제가 잘 나오는데 여기서 잘 보면은 악이복근은 같은 악이복근인데 자 전복과 후복이 신경이 달라요. 하악신경과 안면신경. 요거는 나중에 신경 배울 때 다시 할게요. 근육은 하나인데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악이복근이라는 근육은 하나인데 전복과 후복에 따라서 그 영역을 지배하는 신경이 두 종류가 있다. 다르다. 예, 요 얘기입니다. 다음 자, 이제 근육에서 이제 다시 경돌설골근, 경돌설골근 잘 보세요. 경상돌기하고 설골하고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경돌설골근, 악설골근, 이복근, 전복 이렇게 나뉘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하악을 본 거죠. 즉, 이거를 보면은 하악은 뭐예요? 혀 밑에는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곳에 찔리면은 이게 뚫어져요. 굉장히 조심해 약한 부위예요. 그죠? 그리고 이 제3대구치를 발거하다가 잘못하면은 날카로운 기구들이 이게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멍이 뻥 뚫리겠죠. 특히 하악대구치를 발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보면은 이극이 있나요? 이극과 설골 사이에 있는 이 근육이 이설골근. 그죠? 이극과 설골 사이에 있는 근육 이설골근도 이 근육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밑에 넓게 있는 요 근육은 악설골근이고요. 악설골근. 예. 근육의 명칭은 이 정도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설골하근, 그 혀 밑에 있는 근육들이죠. 혀 밑에 있는 근육들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니 혀 밑이 아니고요. 설골 요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근육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시다. 이것까지 했다가는 머리 아플 것 같고요. 다만 요 설골하고 요 위에 사이, 설골하고 위에 사이 요에 있는 근육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기본적으로 하악골이 밑으로 내려오는 즉 개구 입이 열리는 거를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골 상근은 명칭을 외워야 되지만 이 설골 아래쪽은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나갑니다. 자, 근육 이제 그 뒷근육입니다. 뒷근육은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근육 보면은 특히 요 구강에서 보면은 요 협근이죠. 협근. 이게 구륜근. 협근과 요 구륜근이 있고요. 요 구륜근, 협근하고 그 뒤에 있는 근육이 상인두 수축근인데요. 요 사이 근육이 조금 이상해요. 근육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근육은 약간 붉은색인데 힘줄처럼 흰 선이 보여요. 그 선이 뭐냐? 익돌하악봉선이라고 그러고 이게 중요하게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죠? 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경상붙돌기, 경상돌기. 경상돌기는 뼈예요, 뼈. 척두골의 뼈입니다, 뼈. 뼈가 내려오는 거고요. 예, 이 정도 구조물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자, 이것도 이제 근육인데요. 여기도 뭐 이쪽은 보고 이쪽 구강 아니죠. 입을 활짝 열고 목젖이 보이네요. 목젖 구개수죠. 구개수. 여기는 말랑말랑하죠. 그러니까 연구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허연 게 좀 보이죠. 예, 편도가 있죠. 이게 여기 보면은 아주 입안이 거의 뭐 특별한 병소는 없어요.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장면을 사진을 좀 찍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를 좀 찍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 이 구강의 점막은 우리 몸의 전신 건강을 표현해 주는 즉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곳이에요. 즉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뭔가 물론 입안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어디에요? 내 몸에 문제가 있다. 입안 구강 점막에 뾰루지가 났다. 그러면 내 몸의 어디인가도 좀 안 좋다. 예. 이런 전조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입 안과 혀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를 닦을 때 혀도 닦아줘야 돼요. 그죠? 구강 점막은 살살 닦아줘야 되고요. 그죠? 근데 이 구강 점막이 우리가 음식물을 씹다가 깨물 수 있죠.
근데 이 구강점막은 훨 빨리 나아요. 피부에, 즉 우리가 손등이나 팔뚝에 상처가 났을 때는 일주일 이상 걸리지만 구강 입안에 깨물었다.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뭐 일주일 이내에 후딱 나와버려요. 그만큼 치유도 잘 되는 곳이 구강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구강 조직 발생학 시간에 이제 그 이유를 배우겠습니다만 자, 다시 말해 정리해 주자면 구강 점막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미리 관찰할 수 있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본인이 감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 학년에 올라갈수록 누굴 걸 많이 봐요? 환자 거를 많이 보죠. 환자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이니까 여러분 거를 많이 보고 여러분과 다른 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거 여러분들 거를 많이 관찰해 주시고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강의가 끝났네요. 사실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 내가 동영상 요 챕터를 두 번째 하는 중이에요. 두 번째. 아까 다 했는데 예, 제가 저장을 안 해가지고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니까 훨씬 빨라지네요. 예. 그래서 아까는 제가 시간이 거의 한 37분 됐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32분, 4분 만에 끝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줄게요. 예. 문제 풀 때는 제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가지고 시간을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술형 문제, 쓰기 문제입니다. 시간 재기 전에 문제 다시 읽어줄게요. 근육의 기시 부위, 즉 우리가 근육하면서 근육의 기시와 정지를 뭐를 가지고 구분한다 했죠? 무엇이 적은 구조에 붙은 근육의 한쪽의 뭐를 기시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은 2분을 주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절대 정답 보지 마시고 생각하셔서 기록해 보세요. 시작. 자, 어떻게 정답을 썼겠죠? 예, 다 맞았겠죠? 예, 한번 봅시다. 정답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가동성이 적은 구조에 붙은 근육의 한쪽 끝을 우리가 기시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정지는 뭐라고 그랬죠? 가동성이 더 있는 구조에 붙어 있는 근육의 한쪽을 우리가
정지 부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많이 맞았네요? 축하합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적은 문제입니다. 선다형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풀었겠죠? 이거는요. 씹을 때 저자 근육을 도와 뺨을 오므리는 역할. 뺨 그럼 뭔가입니까? 네. 뺨 그러면은 근육은 협근입니다. 협근. 그죠? 지금 빙고. 다 맞았네요. 예,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도 다 풀어보고 다 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이 막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따라오고 했는데 잘 해왔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좀 또 요 끝나고 성취할지는 또 나름대로 성실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평가 해주시고 특히 동영상은 뭐예요? 좋아요 눌러주는 거 알죠? 제가 유튜브로 아마 이렇게 데뷔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그리고 유튜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우리 동아리 만들도록 합시다. 제가 이 얘기는 스마트 학습법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1학년들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대학에서 이제 장학금도 준다, 약간의 장학금 준다고 하니 우리 유튜브를 양성하겠다고 하니 학교 홍보도 할 겸 해서 우리 유튜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우리 1학년들은 동아리를 형성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물론 제가 지도할 겁니다. 유튜브 관심 있는 학생 연락 주셔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